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세계 안보에 있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당장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최근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20차 당대회와 사실상 시진핑의 끝없는 독재를 뜻하는 3연임 확정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쓰촨성 최대 군수산업단지에서 전력 소비량이 전년에 비해 19.7%까지 급증했고, 이는 곧 중국이 전쟁에 대비해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협상은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징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대만 해협 위기를 통해 중국은 직접 대만을 침공하지 않더라도 대만 해협과 바시 해협을 통해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를 해군 함대와 공군 전력으로 막아버리거나 미사일과 로켓, 포탄을 쏟아부어 차단해버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불침 항모라 불려왔던 대만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경고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동으로부터 이어지는 해상 교통로를 중국군이 막아버릴 경우 당장 우리 한국 또한 국가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어버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대만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도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이 도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제1도련선은 일본의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고 있는데 이 안에 우리의 서해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2013년부터 중국은 우리에게 앞으로 한국 해군은 동경 124도 선을 넘어오지 말라는 협박을 가하고, 해가 지날수록 이곳에서의 훈련 횟수를 크게 늘리며 서해를 자신들의 해역으로 강제 편입시키려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러시아와 함께 보스토크 202 훈련을 동해에서 벌임으로써 동해마저 자신들의 앞마당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동해 카디지에 폭격기 전력을 사전 동의 없이 출연시켜 군사적 위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더 이상 벌이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위치상 중국의 목에 겨눠진 칼끝과도 다름없는 제주 남방 해역의 한 섬에 불침 항모나 다름없는 강력한 공군 기지를 건설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 F-15 전투기와 F-22A 스텔스 전투기, F-35 전투기들이 배치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전략도시인 상하이가 타격받아 시진핑 국가주석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방공 시스템 및 지대함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배치되어 한반도가 위험에 놓일 때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함대 및 폭격기 위협을 몰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재 미 해군이 처한 문제점을 단숨에 해결하고 우리 한국의 안보 상황 또한 크게 개선시켜줄 이 불침 항모의 정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9일 일본의 미나미니 혼 신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주 남방 해역에 있는 마게시마 섬이 일본 방위성에 매각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방위성은 가고시마 현에 있는 이 섬 전체를 모두 미국의 항공모함 항공단 훈련 기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 해군 제5항모 항공단의 함재 전투기 육상 이착륙 훈련 시설로 지정된 이 섬은 전체가 하나의 요새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며 비행단 규모를 이루는 대규모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면적에도 버금가는 이 섬은 남북으로 4.4km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동서 방향으로도 2.8k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미군의 전진 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의 캠프 저스티스나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를 능가하는 최대 미군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이곳에는 일본 내 최장거리인 4200m의 활주로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의 부지 또한 대부분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과거 2차 대전 시기 일본 제국 해군이 미군에 맞서기 위해 비행장을 건설하려 했던 곳이기에 이렇게 빠른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곳은 특히 중국과 북한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전망인데요. 왜냐하면 이 마게시마 섬은 제주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470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규슈의 가고시마와 고작 34km 떨어져 있기에 위치상 중국의 목 바로 밑에 겨눠진 칼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F-18EF 슈퍼 호넷 함재 전투기들이 배치될 경우 공중 급유 없이도 720km 반경 내의 중국과 러시아 군함 및 전투기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중 급유를 받을 경우 더 먼 곳까지 중국과 러시아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전투 행동 반경이 더욱 큰 F-15 전투기가 배치될 경우 무려 1100km 반경 내에 모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리 될 경우 중국의 상하이와 닝보시, 원저우시가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며 북한의 경우 전국이 사정거리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공중 급유기와 함께 F-22나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배치될 경우 쥐도 새도 모르게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상하이마저 눈치챌 수 없게 타격할 수 있게 되며 서해나 남해를 통해 날아오는 중국의 폭격기들을 모두 차단해버리는 것이 훨씬 쉬워지는데요. 마게시마 섬은 활주로 이외 공간마저 넓어서 충분히 많은 병력과 장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크고 작은 섬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에 중국의 위협을 조기에 경계하고 방어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섬을 방어하기 위해 가고시마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했고,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 운용 중인 초대형 이면 고정 질화 갈륨 기반 에이사 레이더인 HDR을 배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육상 자위대에서도 이 섬을 방어하기
방어하기 위해 육상 자위대의 수비대와 방공부대를 입주시킬 예정이며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해 섬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과 함대를 이용한 타격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일본과 우리 한국의 해역으로 접근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함대를 NSM이나 LRASM 같은 스텔스 대함 순항 미사일 등으로 막아내고 군용기들 또한 여차하면 격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 해군의 아츠키 기지와 이와쿠니 기지가 미 해군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해왔지만 전력이 너무 많이 배치되어 과부하 상태에 놓였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은 세계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도 육상의 비행장이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모 자체만으로 모든 함재 전투기의 수리나 정비는 물론 테스트 등을 모두 수행할 수는 없는데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과 제러드 알포드급 항공모함 그리고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등에는 특히나 더욱 유지 보수 및 개량이 까다로운 F-35BC 함재 전투기들이 운용되기 때문인데요. 바로 미 해군에게 이런 역할을 수행했던 곳이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있는 캠프 저스티스와 미국령의 섬인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기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두 공군기지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 공군기지 모두 미 공군의 전진 기지로서 굉장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디에고 가르시아의 캠프 저스티스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지로서 이곳은 동쪽으로는 인도네시아 및 호주, 북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어느 곳에도 치우쳐 있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전략기지는 미 해군 제5함대가 운용하고 있지만 B-52 전략폭격기 부대나 미국 우주사령부의 위성추적소인 GEODSS, 영국 해군 인도양 지원부대 또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 미 공군의 전력 또한 다수 전개되어 있으며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항공모함 전단, 전략폭격기 등이 늘 분주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이 디에고 가르시아는 미국이 중동에서 계속해서 벌여왔던 수많은 전쟁에서 병참 보급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평시에도 정찰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이 기지는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는데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건설한 지부티의 군사기지로 가는 길목 바로 앞에 디에고 가르시아의 캠프 저스티스가 자리 잡고 있으며 중국 해군의 전투함들이 물라카 해협을 몰래 빠져나와 인도양을 가로질러 나가면서 이 디에고 가르시아 캠프 저스티스의 감시망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또한 중요한 전략기지로 이곳은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 일본의 요코타 공군기지와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 공군 전력이 전개될 수 있는 3대 기지 중 하나입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마이크로네시아, 하와이는 물론 미 본토까지 방어하기 위한 최전선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미 공군의 제13 공군 비행단과 주 마리아나 합동사령부, 미 우주군 등이 주둔하고 있으며 괌주 방위공군도 괌 지역의 영공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앤더슨 공군기지는 B-1B 전략폭격기와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B-52 전략폭격기가 배치되는 미 본토의 최첨단 전략 공군 자산이 가장 먼저 배치되는 전진 기지이기에 유사시 북한과 중국이 가장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곳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디에고 가르시아의 캠프 저스티스의 경우 300여 년 동안 이곳에 살아왔던 원주민들을 전원 추방했다는 문제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디에고 가르시아는 최근 모리셔스의 영토가 되었고 국제사회가 이 섬을 모리셔스에 반환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 문제이기도 한데요. 생각보다 지상 공군기지의 작전 능력은 굉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 비해서도 더욱 많은 출격 횟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작전에서 58대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함재 전투기들이 총 583소티를 달성해 하루 평균 53소티를 기록한 반면 미 공군은 48대의 전술기로 총합 777소티로 하루 평균 70소티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군 기지는 항공모함보다 더 적은 전투기들로 더 많은 소티를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보스니아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나토 항공군의 출격 기록을 보면 1993년 초부터 1995년 말까지 미 공군이 24,153소티를 뛸 동안 미 해군의 함재 전투기들은 8,290소티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미 공군의 전술기들과 미 해군의 함재 전투기들 모두 적국을 견제할 수 있는 원정 공군기지가 필요한데요. 마게시마 섬은 특히 중국이 노리는 우리의 서해와 동해, 일본의 해역을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켜보면 볼수록 군사력을 통해 야욕을 실현하려는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를 위해 우리 한국의 한 곳도 미래전에 가장 무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극초음속 미사일 기지가 되어 중국의 군사력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